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방역적 조치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잡고 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거가 아직도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얼마나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잘 시행할 거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독과 환기 같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방역 수칙을 기본에 충실하게 지켜주시는 거가 항상 정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국내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고 가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대까지 올라왔다가 요즘은 보면 이제 300~400명대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지쳐간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유행이 그래프상으로는 어느 정도 꺾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게 도대체 언제쯤 안심할 단계로 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바람이 그거예요. 네, 사실은 안심할 단계로 가기는 좀 쉽지 않죠. 전문가들도 얘기하기로는 백신을 접종한다 하더라도 올 가을쯤 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미중유의 사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은 좀 피로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방역 당국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인 진단 검사, 추적 그리고 격리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백신을 이미 접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백신 접종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년 맞아서 방역 당국도 소감을 밝히고 또 당부사항까지 같이 전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 차례에 걸친 유행을 애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었고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력을 조금만 더 지켜간다면 이번 위기도 지난 1, 2차 유행의 위기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의 확진자 수, 일일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만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자, 정부가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둬서 이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계속 거리두기 국민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국민들이 희생하는 만큼 빨리 이제 결과물이 도출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동안의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던 게 확진자 많이 늘어나면 선제적인 검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들을 취한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중증도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병상을 늘려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꼭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더 참아달라고 얘기하려면 참으면 그거에 따르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좀 확진자가 조금 좀 주춤하고 줄어드는 추세가 보인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병상 확보했던 거 그것도 빈다고 해서 또 대책 제도로 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지금 전체 병상 중에 공공이 갖고 있는 병상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의료진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작업들 이거는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도 힘들지만 이 코로나와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병실에서 이 코로나와 싸운 간호사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보라매 병원 김경호 간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간호사입니다. 네, 지금 그 병원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주로 해오셨죠?
저는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네. 12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정동으로 파견을 가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봤었습니다. 네. 지금 기사들을 읽어보면 직접 그 간호사들이 방호복 입고 치료와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소변도 받아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한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네. 일단 엄청 답답한 마스크를 쓰면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감염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내 감염 VR이나 뭐 MRSA 같은 항생제 내성균 같은 거는 접촉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염들도 예방하기 위해 방호복 위에 또 가운을 덧대 입고 장갑도 그 추가로 껴서 이제 막 체겹이나 이렇게 끼고 일을 해야 돼서 그 근무를 이제 끝나고 나오면 이제 손도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고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병원한테 이제 인력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전혀 받아주지 않아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한 간호사가 공개적으로 정세균 총리에게 글을 써서 이후에 네. 이제 지금 파장이 좀 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K방역의 성공 신화는 매일매일 간호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 이런 공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계속 그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력을 지원해 달라 이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현장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중증도 분류를 가지고 인력을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준을 따지면은 정부에서는 산수 치료를 하는 환자, 하지 않는 환자 아니면은 그렇게 좀 더 그 중환자 치료를 원하는 환자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거동이 가능한 환자 외에도 와상 환자, 저희가 직접 더 대수조변을 취하줘야 되는 환자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증도를 짜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살살적인 업무 강도에 제대로 된 간호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간호사들이 뭐 중환자든 한 경증 환자든 주로 돌보는데 1인당 어느 정도 환자들을 지금 돌보고 있나요?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는 중환자를 돌볼 경우에 간호사 네. 1인당 환자 1명을 보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한 하지만 명이요? 네, 한 명이요. 하지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이제 환자가 갑자기 늘었을 때 네. 간호사 한 명이 2명씩 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환자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중환자실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동의 상황에서도 그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9명씩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면서 지금은 6명씩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측에서도 어떤 반박을 내놓기는 했던데 한 명이 그러니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한 명의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력도 지원해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얘기가 맞나요? 일단 이게 잘못된 중증도 분류해서 비롯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병원은 저희가 주장하는 중증 환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소변을 저희가 직접 쳐줘야 되고 밥도 저희가 떠먹여야 되는 환자가 병원의 입장에서는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동에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의 입장을 보면은 뭐 청소나 배식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간호에 참여를 하는 인력은 아니었고, 배식이라 하면은 그냥 도시락을 환자의 책상 위에 올려주는 인력이지, 그 도시락을 직접 환자들에게 넣어주는 건 저희 간호사들이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간호사들 주장은 지금 당장 인원을 늘려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후에 굉장히 환자들이 더 몰렸을 때라도 그때만이라도 좀 더 늘려달라는 겁니까? 지금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다시 확진이 되고 감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충원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병원 측
대해서도 좋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 대해서도 좋고 마지막으로 좀 요청을 한다던가 좀 부탁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간호사들 영웅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멘트로 의료진들에게 헌신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고서는 현장에 듣지 않고 헌신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병원은 저희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얘기를 직접 반영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시간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마련해서 중증도별 간호 인력을 마련해 주어서 간호사들의 신청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호 간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속보가 또 하나가 들어왔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자와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근데 음성 판정을 받아도 격리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난 18일 외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호송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법무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원래 1인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코로나19 격리를 위해서 또 다른 격리가 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31일째 계속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의무관 등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간호사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